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을 해요. 지금 박범계 후 검찰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그런 검찰인 것이죠. 그건 말씀도 안 되는 말씀 질문하지 마십시오. 자, 정치적 중립 따위는 그냥 발에 낀 때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검찰이라고 낙인을 찍었어요, 여당 대선 후보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반박도 안 하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우리 속담 있죠? 도둑이 재발절인 꼴이다. 이런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면 과연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에 대해서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정말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전과가 4건이잖아요. 여기에는 재판거래 의혹이라든지 대장동 게이트 의혹이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대놓고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해요, 지금도.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게 이런 것까지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수진 의원님. 장관님, 네.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왜요? 오늘 이제 신문인데요. 언제 장관이 국무조정실 25일 국무회의에서 45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업무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여기에서 지금 가장 최하위인 C등급을 받은 장관급 부처가 4군데인데 거기에 법무부가 포함이 됐습니다. 적어도 개별 항목에 있어서는 보통이 2개 받을 정도로 그래도 작년에도 C였고 지금 올해도 C였고 지금 그렇긴 하지만 2년 개별 연속 그렇게 항목은 되신 그래도 거 아니에요? 예. 진전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인사에서 장관님이 적재적소에 배치하시겠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적재적소 배치해서 결국은 이재명 수사 다 뭉개고 있습니다. 이 인사 누가 하셨어요? 이 검사장과 지청장 인사 누가 하셨습니까? 제가 재청권자로서 한 인사입니다. 장관님이 하셨죠. 영상 준비되면 질의하겠습니다. 가혹하게 먼지를 털어도 만들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유상범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생생하게 한번 들어보고 다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장관님, 여당의 대선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지면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감옥에 보낼 것이다.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을 해요. 지금 박범계 후 검찰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그런 검찰인 것이죠. 그렇죠? 그건 말씀도 안 되는 말씀 질문하지 마십시오. 자, 왜냐면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은 참 답변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여당 후보가 저런 얘기를 해요. 아니,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그런 검찰. 이거는 아주 단호하게 장관님이 이 자리에서 반박을 해 주셔야 돼요. 검찰이 어떻게 박범계 장관을 믿고 일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국민의 신뢰가 없는데. 그렇죠? 자, 왜 제가 이것을 준비했느냐? 박범계 장관은 본인 스스로가 장관이기에 앞서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정치적 중립 따위는 그냥 발에 낀 때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바로 여당의 대선 후보 발언에 대해서 공감하는지 반박할지 그래서 주목이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조수진 의원님. 그 그냥 발언은 말씀하세요. 딱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작년 3월인가 4월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구체적인 수사 현황과 관련돼서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자, 여당 대선 후보의 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검찰의 지휘권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분명히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즉답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끄러운 우리 검찰의 현 주소인 겁니다. 아니,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검찰이라고 낙인을 찍었어요, 여당 대선 후보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반박도 안 하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우리 속담 있죠? 도둑이 재발절인 꼴이다. 라고 이런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면 과연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에 대해서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정말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전과가 4건이잖아요. 여기에는 재판거래 의혹이라든지 대장동 게이트 의혹이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검찰이라고 지금 선동을 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누가 우리 법원이라든지 검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박범계 검찰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데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개업 휴업 상태를 넘어서 동면에 들어갔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자, 이번에는 대장동 4인방 공판 주요 증언 PPT 준비됐습니까? 예, 좀 띄워주시고요. 대장동 4인방 공판 과정에서는 계속 윗선을 암시하는 증언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전혀 진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면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좀 보실까요? 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들의 증언을 좀 묶어놨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추진했다. 사업 추진이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것 같다. 아주 얼마나 세부적입니까? 그리고 초과이익 간수 의견을 냈다가 유동규 씨한테 질책을 받았다는 증언까지 나왔어요. 자, 다음 PPT 좀 보실까요? 그런가 하면 대장동 사업의 편의를 봐주고 40억 원의 대가를 수뢰하기로 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의 경우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처음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이 단어가 명시가 됐어요. 검찰 수사팀이 동면하고 있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경찰이 녹취록을 확보해서 최용길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상대로 협상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요. 경기도 성남시에서 이루어졌어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당연히 성남시장이고요.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죠.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은 성남시장이 지시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사업의 규모와 영향력을 보더라도 유동규, 정민용, 정진상 이런 사람들이 성남시장을 제쳐놓고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독단적으로 했다면 이것도 엄청난 것이죠. 어떻게 성남시장이라는 최종 결정권자,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몰랐다면 우리가 대단히 크게 잘못한 거죠. 그런데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선 후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조차 없어요. 그리고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까? 옆에 있는 참모들도 그렇게 보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수사팀과 지휘라인에 진정권 검사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특히 국회의원의 먼저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는 안 될 거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결과는 같았어요. 자, 핵심 피의자 압수수색 나가서 휴대전화 한 대 확보를 못했고 언론 탓하다가 거짓말하고 대국민 사과하고 방역수칙 위반해 가면서 쪼개기 회식을 했습니다. 판넬 보실까요? 네, 제가 정말 여러 차례 47일 전부터 계속해서 답변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드디어 연락이 왔는데 부서에 할당된 예상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검찰 수사팀이 회식은 했는데 그 회식도 할당된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검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질책이나 경고 한번 하지 않았고 어제 중간간부 평검사 인사에서도 수사팀을 대거 유임시켰습니다. 계속 뭉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당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 또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나온 답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네. 2016년 7월 28일 추미애 당시 의원은 당권 후보였죠. 대선 8개월을 앞두고 대통령의 탈당과 선거 중립 내각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8개월 앞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선이 코앞인데 법무부 장관은 대놓고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해요. 지금도.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게 이런 것까지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조수진 의원님. 뭘 대놓고 지금도 얘기합니까? 자, 장관님. 민간업자가 출자금 대비 1154배, 무려
1154배의 배당금을 챙긴 희대의 사건 수사가 동면 상태입니다.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면 특검밖에 없을 거예요. 대선 일정에 관계없이 끝까지 봐야 할 적폐라는 지적이 언론 보도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국립인사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돼야 돼요. 그렇다면은 과거에 추미애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아니면은 추미애 전 장관이 의원 시절에 뭘 잘못하고 이야기를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조순희 의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당 후보께서 없는 제도 만드는 뭐 그런 검찰 그 부분을 인용하셔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조수진 의원님께서 우리 검찰을 신뢰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동면에 들어간 중앙지검 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취지가 대장동 설계 부분에 대한 수사 미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50억 클럽을 포함한 박영수 특검 등등의 수사 미진을 말씀하시는지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새겨 듣겠습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 정진상이라는 사람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환에 응했고 조사를 했습니다. 핵심은 지금 유동규 등의 배임 기소의 핵심은 공모지침서, 사업협약서, 주주협약서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윗선의 철저 수사가 과연 고리가 있는지 그 여부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사지휘 말씀하시는데, 저는 하늘을 우러러, 지금 여기 검찰국장도 있고 우리 법무부에 검찰과 관련된 여러 인사들이 있습니다만, 하늘을 우러러 수사지휘 등등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야당의 뭐 몇몇 분들이 제가 무슨 공안지휘니 수사지휘니 정치적 중립성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 만한 어떠한 언행을 한 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최초 경찰의 내사의 시작은 그 소위 주식거래 계좌 내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럴 정도인데 수사 지휘니 무슨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느니 이런 말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점은 좀 분명히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당 의원 얘기는 작년에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 아마 그 직후로 기억이 납니다만, 당정 회의가 있었고 그 당시에 최대 현안은 중수청의 설립과 같은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정책 현안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는 그 지점은 지향이 저하고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조수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내가 여당 의원을 자처한다 이런 말씀은 사실과 틀리다는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탈당과 선거 중립 내각을 요구하는 그 부분에 대한 제 견해를 물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시든 저든 저는 뭐 선거 주무장관이 아닙니다. 제가 공안지휘 말씀하시는데 공안지휘 한 바 전혀 없습니다. 또 다른 또 선거 주무장관이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저는 이 선거의 국면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거나 그러한 의혹을 받을 만한 그러한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조수진 의원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수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선거 중립 내각 그러한 요구의 말씀에 대한 제 답변은 그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참 오늘 법무부 장관 상대로 하는 현안 질의가 왜 열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카더라라는 뭐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법무부 장관의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열리는 이러한 정치 공세, 또한 대선에 이용하려는 이러한 것은 마땅히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김건희 대표 그 개명전 이름 김명신 씨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명확히 체코 여행 기간에 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이 있고요. 이것이 과연 뭐 법무부에서 삭제가 됐는지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장관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다 이렇게 소문이 무성한 것으로 이 대선을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장관님, 네.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왜요? 오늘 이제 신문인데요. 언제 장관이 국무조정실 25일 국무회의에서 45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업무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여기에서 지금 가장 최하위인 C등급을 받은 장관급 부처가 4군데인데 거기에 법무부가 포함이 됐습니다. 맞죠? 예, 뭐 작년도도 시고 아니요, 지금 시인데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도 개별 항목에서는 보통이 두 개로 올랐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C등급 받은 이유가? 작년보다는 그래도 올해 평가가 적어도 개별 항목에 있어서는 보통이 2개 받을 정도로 그래도 작년에도 C였고 지금 올해도 C였고 지금 그렇긴 하지만 2년 연속 그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예.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예, 이 사실을 직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 이유는 뭐냐? 결국은 정치적인 중립성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장관님이 앞에서 오히려 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막은 바 없습니다. 여기 저번 인사에서 장관님이 적재적소에 배치하시겠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적재적소 배치해서 결국은 이재명 수사 다 뭉개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정수 검사장, 서울중앙지검의 이정수 검사장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시죠. 대장동 사건을 뭉개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의 신성식 검사장, 이재명 후보의 대학교 같은 과 후배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 뭉개고 있습니다. 성남지청의 박은정 지청장, 윤석열 총장 징계 처분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셨던 분인데 오늘 언론에 많이 보도된 성남FC 사건 결국은 뭉개고 있습니다. 이 인사 누가 하셨어요? 이 검사장과 지청장 인사 누가 하셨습니까? 제가 재청권자로서 한 인사입니다. 장관님이 하셨죠. 그래서 장관님이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치한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여권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수사를 다 뭉개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음 PPT 보겠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김만배 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장동 이재명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장관님? 법조인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이재명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면 기소되면 같이 기소되는 게 그게 맞죠?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개의 문건에 이재명 후보의 결재 여부 또 최측근이었던 비서실장 정진상의 결재 여부 그 부분에 그렇지 대해서 않죠. 의원님께서 법무부에 만약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신다면 제가 일선과 협의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럼 답을 바로 할 테니까 보내주시고요. 여기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자꾸만 부분이에요. 물적 증거만 얘기하시는데 담당 관련자들의 증언, 또 믿을 수 있는 증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재명이 지시한 방침 따른 것, 이것 이외에 그럼 어떠한 물적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건 물적 증거가 아니고 인적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이 유동규 씨는 측근이 아니라 그러시는데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취록에도 등장합니다. 너 음대 나왔다며 그래서 저기 유동규가 음대 나왔다고 뽑았냐?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이재명 후보. 아니 음대 때문에 뽑은 거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까지 굉장히 음대에 나온 것하고 도대체 성남도시개발공사랑 무슨 관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뽑은 것은 결국은 이재명 후보예요. 그런데 이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의 본부장으로 기소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이 유동규 씨는 뗄래 뗄 수 없는 사이다. 다음 보겠습니다. 최소한 10차례 대장동 사업 결제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승인 검토 보고에 공동 출자자로 참여해서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하지 않도록. 여기에 보면 이재명 후보의 당시 시장에 사인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검찰은 뭘 보고 지금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재명 후보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 것이 이게 맞는 수사예요. 어떻게 몸통은 빼고 꼬리만 기소하고 꼬리만 조사받는 이것이 과연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그렇지 않죠. 다음 보겠습니다. 결국은 뭐냐? 검찰은 대장동 게이트 실체 규명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대장동 게이트 실체 규명하라는 마스크를 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다 그리고 관련자들이 지금 극단적 선택이나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를 무서워해요. 그래도 이재명 후보 뭐라 그러냐면 나 알고 보면 안 무서운 사람이다. 그 말이 더 무섭습니다. 보세요. 유한기 씨가 뭐에 관련돼 있습니까? 황무성 사장의 지금 도로교통공사 그 사택 종용에 관련이 있죠.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가장 이 대장동 게이트에 지금 가장 중요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관여를 하신 분입니다. 이병철 씨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제보자입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수사 중간에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이것은 검찰이 결국은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특히 이병철 씨의 그 유족 측 변호사비 의혹 제기 후에 여당이 계속 압력을 행사했다. 이거는 수사하셔야 됩니다. 여당이 누가 이병철 씨에 대해서 이렇게 압력을 해서 결국은 심장마비에 이 심근경색으로 몰고 가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꼭 수사를 해주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성남FC는 제2의 대장동이에요. 두산건설뿐만 아닙니다. 네이버 39억 해서 총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인 이 성남FC에 지금 160억 정도가 후원이 됐고 여기를 좀 수사를 막으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4개월 정도 이 차장검사가 형사 일부에서 재수사 필요성의 보고를 지청장이 4개월째 계속 반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보시고요. 지금 이제 조만간 지청장하고 검사장 인사가 있죠. 다 끝났습니다. 우리 전재현님 질문에 좀 답을.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차장검사가 이거는 정말 이 수사에 결국은 이 지청장이 계속 방해를 했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한 것인지 이것은 검찰의 중립성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주시고요. 이 성남FC 의혹, 이 용도 변경한 이후에 부산건설이 5개 부지를 산 그 부지에 대해서 용도 변경이 됐고 또한 그것이 또한 용적률도 250%에서 670%까지 한 2.5배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 두산건설이 후원한 이 40억과의 관계는 과연 제3자 뇌물 비교로 보기가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이든 간접적이든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죽했으면 그 계좌 내역도 제가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성남FC 관련해서는 아까 유상범 의원님 지적에 제가 답을 드렸는데요. 어찌됐든 여야 어느 후보든 간에 우리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선거라고 그런 변수 생각하지 않고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답을 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성남FC 그 부분도 경찰에서 이미 스크린했고 성남지청 수사과에서 스크린했지만 그와 관련된 논란이 있고 야당 의원님들 지적이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전주의 의원님이 설계 부분과 관련된 윗선 수사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지적 말고도 50억 클럽이라든지 전 특검이라든지 또는 뭐 재청구가 됐습니다만 영장 기각된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부실한 수사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함께 있었으면 장관으로서는 상당히 균형 잡힌 그런 답을 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쉽고, 그러나 어찌됐든 전주의 의원님의 지적은
적어도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어느 쪽이든 간에 엄정하고 균형 있게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소장을 한번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 과정에 있어서 공모지침서, 사업협약서, 주주협약서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정진상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결재 여부가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서 제가 참모들과 상의해서 답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